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이 관세가 발효가 된다고 백악관 측에서는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다소 찬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요. 해가 들고 있는데요.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이 상호 관세 발표 시 불확실성 해소에 좀 베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네, 보시면 보안과 화장품, 광고와 조선,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상호 관세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2차 전지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오늘 보안주 맑은 날씨의 배경에는요. 최근 모건스탠리의 자회사가 국내 기업 지니어스의 지분을 신규 취득했는데요.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의 이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보안주들 강세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안에서도요. 오늘 좀 특징적인 건 애경산업인데요. 애경그룹이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이 애경그룹주가 주목받고 있고요. 그 외 화장품주에도 운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이 틱톡 플랫폼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는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와이즈버즈, 에코마케팅과 같은 종목들 오늘 맑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주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입니다. SK증권 측에서는 최근 하나그룹 지주사인 이 한화와 관련해서 김승현 회장이 지분 증여를 결정하면서 승계 관련한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바라봤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흐린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좀 내다봤는데 비우호적인 산업 환경으로 주가 회복이 더딜 수가 있겠다라고 전망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 선에서 14만 원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현대로템입니다. 다울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10% 상향 조정하면서 맑은 날씨를 전망했는데요. 이 K2 2차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 현대로템의 맑은 날씨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봤지만 투자 의견은 하향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급등했다. 이재명, 한동훈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윤 대통령 테마주도 반등했다. 이재명 테마주는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동훈, 오세훈, 우원식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 테마주인 애니능률도 11% 가까이 올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테마주를 둘러싼 급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정치 테마는 투자 측면에서 실적 등 펀더멘털과는 전혀 무관해 결국 주가가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상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기각 각하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될 경우 5월 말에서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좀 낙폭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낙폭을 많이 줄여낸 편인 것 같고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요. 내일 상호 관세 이제 부과가 되면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네.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 얻는 것들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봐야 되겠죠.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월요일 날 재개가 됐죠. 그래서 일단 공매도가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판결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뭐가 됐던 뭐 기각이 됐던 인용이 됐던 결정이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있어 세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됐고 내일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에 네.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이언서도 만약에 평상시 생활하다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렸다라고 하면 일단 당황스럽죠. 내가 네. 뭘 잘못했나? 아니면 누가 실수를 때렸나? 막 이런 건데 누가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내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아야 되는 게임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대비라고 맞으니까 뭐 이렇게 아프거나 뭐 그런 건 네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대비를 한 증시가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주구장창 빠졌던 증시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관세 후 협상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거를 완화시켜 준다라는 것이지 더 부과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서부터 점점 낮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지금 관세를 세게 맞고 줄어든다라는 개념이지 더 악화된다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세의 목적이 뭐다? 미국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지 관세는 미국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시켜 놓으면 미국 국민들이 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길게 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속전속결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까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나면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눈치 보기 단계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재개된 공매도부터 내일 발표될 상호 관세 그리고 이미 좀 다소 해소가 된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을 하나씩 소거해 나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조금 안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소장님의 의견과 함께 오늘은 또 시장 안에서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저희가 데일리 하스탁 세 가지 테마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섹터는요, 로봇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굉장히 강하거든요. 삼성 SDI와 현대차그룹이 공동으로 이 로봇 배터리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과 로봇 부품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공매도 재고 등 이제 각종 악재로 증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또 관세 발표를 앞두고도 방산주들 굳건합니다. 대응 전략 소장님과 또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공매도 환매입니다.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공매도 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삼성 SDI랑 이제 현대차 그룹이 공동으로 로봇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로봇 도입으로 뭐 고용률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어떤 모멘텀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네. SK 그룹과의 이제 관계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삼성과 현대가 이제 로봇의 이제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현대도 로봇 회사가 있죠. 우리가 보선 다이나믹스사가 있고 삼성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두 기업의 협업 관계 이런 부분들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삼성과 현대의 어떤 협업 관계는 나중에 친환경차에 대한 협업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자주 국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투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SK온과 관련돼서 유일로보틱스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일단 일시적인 테마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콜옵션 행사는 5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들 이게 과연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거리감을 좀 둬야 된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이 자꾸 뉴스들이 나오다 보면 저평가 인식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와 삼성, 그다음에 유일로보틱스, 이제 SK그룹까지 이제 가세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조정기에 매수 기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M&A도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아무래도 M&A라는 것은 주가 조정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를 기회로 삼자 이런 좀 모멘텀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로봇주들 같은 경우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 의제는 공매도일 수밖에 없어요. 네. 단기적으로 공매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로봇주들은 거기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고요. 굳이 우리가 로봇주들이 이제 파생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공매도를 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라는 거죠. 일단 초반에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일단 좀 실적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적인 공매도, 그러니까 파생과 연계되어 있는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건데 로봇주들은 거기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기회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주들 작년부터 열풍을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로봇주 내에서도 좀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진 편이었는데 오늘 이제 유일 로보틱스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테마성의 움직임일 수 있겠다라는 소장님의 의견 좀 참고를 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그렇다면 소장님 로봇주들 이제 움직이고 있는 쪽 안에서의 저희가 기회를 찾아봐야 하는 건지 좋게 보시는 종목들 있으실까요? 오늘 좀 강하게 올랐던 게 이제 시메스라는 신규 네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상장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상장된 이후에 차트를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나름대로 상장 가격 이상으로 갔다가 네.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메스라는 게 이제 로봇을 통한 다양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그 기업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신규 상장된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원래 신규 상장이라는 것은 그 업종이 호황일 때 상장이 되는 게 있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호황이지 않다 보니까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 상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 좋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시메스도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메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유일 로보틱스보다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가 좀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기계 팔 이런 것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다양한 삼성과의 어떤 공장에서 협업, 로봇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로봇이라도 하는 행태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삼성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러니까 삼성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협력업체 지분을 이렇게 인수한 경우는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 보면 삼성이 수많은 어떤 그 협력사들을 갖고 있는데 협력사 지분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본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거는 삼성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종목은 또 걸고 넘어져 봐야 되겠죠. TPC 글로벌이라고 오늘 또 정치 테마주로서 로봇 관련주인데 이건 로봇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봇주에 대한 순위를 매기다 보면 이게 이제 상위권에 올라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이슈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건 정치 테마주로서의 이제 성격. 근데 정치 테마주는 이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릴 게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금요일 날 헌재에서 11시에 이제 선고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마주는 내일까지만 매매하셔야 됩니다. 왜?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인들에 대한 테마주들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물론 한쪽은 꺾이고 한쪽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금요일 날은 다 빠집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왜냐하면 재료의 소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앞으로 또 누가 이제 유력 대선 주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나중 문제고요. 금요일 날 재료의 소멸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테마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로봇 테마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시메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적으로는 정치 테마주의 성격 묻어있는 TPC 글로벌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산 볼 텐데 방산 업종의 이제 주력 시장이 뭐 유럽이나 중동 쪽이기 때문에 조금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이 방산주들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도 좀 굳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의미를 충분히 이제 부여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냐, 올라가니까 의미를 부여하느냐라는 부분들은 네. 이제 우리가 좀 선후를 잘 보셔야 네, 됩니다. 네. 둘 다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원래 방산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우리가 조선주라든지 방산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의외로 방산주는 공매도가 안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주와 공매도의 공통점이 뭐냐면 3월 31일 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 몇몇 기업들이 공매도 과열에 이제 지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과 조선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특히 조선은 좀 공매도가 들어왔는데 방산은 공매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 보면 공매도 타켓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수급의 변동 요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현재 지금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양쪽에 다 겹쳐 있는 게 하나그룹이었죠. 하나그룹의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 됐던 이런 것들이 방산재 수급에는 도움이 됐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결국 한화도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잘 될 약간 변동성이 될 때 좋은 뉴스가 나오느냐, 안 좋을 때 좋은 뉴스가 나오느냐라는 건데 약간 조금 이게 좀 뭐 모호하다라고 할 때 좋은 뉴스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밸류가 좀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금 밸류 무시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싸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방산주를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어떻게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지만 한편으로는 관세 부과 이후에 나올 카드는 뭐죠? 방위 부담에 대한 카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 부담에 대한 수혜주까지 한 발 미리 앞서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방산주들, 뭐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요 방산주로도 좀 몰린 상황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산주와 관련된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 지난달에요, 소장님. 네. 외국인이 좀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뭐 삼성전자 더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대응 전략도 궁금하고요. 또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신 다른 방산주들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관심 종목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건 현대로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산제 대표 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이제 탑픽으로서는 현대로템을 탑픽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목표가도 상당히 좀 높이한 이런 상태죠. 증권가의 아이디어가 그 목표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이격도가 뭐죠?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인데 이격도가 좀 벌어졌던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또 좁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격도를 좁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봉이 내려오거나 봉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로템은 후자인 경우에야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봉이 굳건하게 버티고 만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을 봤는데 현재 수준에서 이제 증여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한화를 더 수혜주 종목으로 이제 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두 가지 다 있으니까 결국 한화는 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영권 승계 수혜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나중에 트럼프가 방산에 대한 방위비 분담에 된다면 LIG 넥스원도 같이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자주포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트리거 이런 것들도 남아 있다라고 본다라면 유럽 방산의 대표 수출주자인 LIG 넥스원까지 요 3인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주가가 빠졌다. 오늘 좀 주가가 빠졌는데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안주로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길게 얘기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네.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방산 3사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까지 참고해 보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공매도 환매 종목입니다. 공매도 이제 재개됐고 요 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좀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실까요, 소장님? 이 네.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네네. 그 이제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이제 딱 돼서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네. 어제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환매가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공매도를 때리고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환매가 바로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길게 공매도를 끌고 갈 수 네.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이제 공매도가 누구든지 90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환매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 부분은 현재로서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요일 날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면 이 방향성 탐색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라면 3월 30일 날 공매도를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환매가 들어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닥이었으니까 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공매도는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변동성을 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정치적인 이슈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공매도 환매 종목도 그렇고 앞선 로봇도 그렇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슈들과 좀 맞물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이 시장의 방향성 탐색해보면서 저희가 기회를 잘 포착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광매도 이 환매 종목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죠. 카카오 같은 카카오. 경우 이제 3월 31일 날 외국인들이 한 40만 주 매도를 했는데 어제 6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하루 사이에 10% 손해를 본 거예요. 네, 공매도 네. 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쳤다가 이렇게 다시 시장에 돌아왔을 때 이런 어떤 매매들도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 공매도를 못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못 들어온 상태에서 하루 공매도 과열 종목이 되고 그 다음날 공매도를 못 할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회전을 시키는 이런 매매법들이 이제 성행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카카오가 대표 주자고, 오늘은 공매도가 가능한데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면 내일 만약에 상승하면 다시 또 환매수가 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 8%씩 올라올 때는 환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고, SK하이닉스도 공매도 과열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한 흐름들 보여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공매도를 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왜냐하면 손실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공매도에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것은 한미반도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여전히 공매도 부담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SK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형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제가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정치인 테마주 하나를 언급드렸던 것처럼 공매도에 늪에 빠져 있는 한미반도체도 같은 공매도 상에서도 좀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 3가지 테마와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총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이유, 폐차 담합 자동차 제조사 15곳 과징금, 현대차 기아도 190억. 유럽연합이 폐자동차 처리 관련 장기간 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5개 업체에 총 4억 5,800만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현대차, 기아도 포함됐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에 연루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이 고려돼 제조사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폭스바겐이 가장 많았고 도요타 등 일본 제조사들도 포함됐다. 모든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씩 과징금이 일괄 감면됐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답답한 푸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어느덧 챌린지도 10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가 보너스 챌린지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1주 차에서 9주 차까지 모두 주간 목표 성공률 13%를 넘어서면서 성공으로 마무리를 한 저희 챌린지이고요. 일단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게 되고요. 매주 금요일에 성공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5가지 종목 모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인데요. 이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한한형 해지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동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5%대 성공률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인데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2차 전지 소재 수요 증가로 해당 종목의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 도와주셨습니다. 솔브레인은 1.44%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공략해주신 HD 현대미포와 LIG 넥스원인데요. 조선 쪽에서도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약세 속에서도 좀 빛이 났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좀 미리 선점을 해서 두 자릿수대의 성공률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11.4%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는 HD 현대미포이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안에서 해당 종목 편입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방산 종목으로 글로벌 자주국방 필요성 인식 확대와 유럽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서 해당 종목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이틀 만에 6.64% 성공률 달성하네요. 다음 종목은 시메스입니다. 해당 종목 로봇 안에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합니다. 역시나 또 두 자릿수대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15%대 성공률 달성하고 있는 시메스이고요. 저희 다음 종목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메스와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어제 공략해 주셨죠. 이제 하이브인데 엔터 쪽에서의 신인 올해 IP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엔터주는 관세 리스크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 달성하면서요. 저희 이렇게 챌린지 총 6가지의 종목이 편입되어 있고 누적 성공률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일단 HD 현대미포와 시메스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대 성공률 달성하고 있다 보니까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벌써 40%에 가깝게 다가서 있습니다. 요 챌린지 성공률의 주인공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받아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 챌린지 진행된 지 3일 차인데 40%에 가까운 성공률 달성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네. 어떤 종목부터 또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한마디 말씀드리고 설명을 이어서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9.99%의 상승률, 내일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의 시장 자체가 크게 눌린다면 이 성공률 자체도 한 차례 눌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시장 그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목표하는 성공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집중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죠. 3%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전거래 4월 1일 5.83%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연속으로 추가적인 좀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대 위치해 있죠. 자, 이 모습을 보면 현재 눌림목 이후에 반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라인대를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중요 라인대인 5,000원에서 5,1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에서는 오늘 저항을 막고 지금 조정 중인데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에는 추세적인 상승세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거래량 없이 돌파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까지 유입이 되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6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고요. 물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려도 한 500만 주 정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그 기준은 2025년도 3월 5일 날 장중에 10%까지 급등했던 날에 거래량 들어왔던 거래량의 80%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만 동반이 된다 하더라도 500만 주에서 600만 주 정도죠. 그럼 충분히 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슈팅까지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전 고점을 돌파한지 여부 거래량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거래량을 말씀을 드렸을 때 기준을 이 3월 달의 기준으로 잡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월 달에는 앞서서의 거래량 그리고 이 이후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이 거래량의 80% 정도만 터져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3월 24일 날 마찬가지로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한 차례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실 때 최고 거래량을 터진 그 거래량 기준으로 대응 방안들 잡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솔브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도 한 2%까지 오늘의 고가 기준에 대해서 2%까지 수익권대 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1.28%이기 때문에 보합권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거래량 유입이 되어야지만 이 앞서서의 상승 추세
추세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리고 상승 추세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상승 과거에 이어져 왔던 상승 추세가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거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가 보시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 이 종목 자체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량도 충분히 이 종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한 6만 주에서 7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되어도 충분히 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HD현대 미포 보도록 할 텐데요. 이 HD현대 미포의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11%까지 상승하는 흐름들 수익권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장대 음봉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리마켓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동반이 된 상승이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 없이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자, 바로 직전 고점입니다. 2025년도 3월 5일과 3월 6일 날의 고점이죠. 이 파동의 고점을 오늘 확실하게 돌파해냈습니다. 전 거래일 날 8%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3.87%까지 이어서 상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일정 부분 안정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오늘 121선과 60일선을 동시에 돌파를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아직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죠. 따라서 좀 안정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1선과 60일선을 다시 한번 탈환을 해내야 추가 슈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좀 이러한 변화되는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전 거래일 날 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1.92%, 2% 가까이 상승에 성공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박스권 그어드렸던 이 라인대 보시면 요 라인대입니다. 요 라인대 안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이후에 눌린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을 때 견조로운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시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의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25%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목표가 달성 이후에 매도 기준가를 잡아드렸습니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1차 매도가까지 잡아드렸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단기 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133 챌린지 안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목표가 터치 시 익절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가도록 하면서 오늘의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좀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살짝 쉬어갑니다. 1.70%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전혀 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앞서서 2024년도 8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정말 강력한 상승 추세,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조금이라도 눌린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 안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더 눌리면 눌릴수록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6월 달에 BTS 멤버들이 전역에 성공을 하니까 그러면 한 4월 중순부터 5월 달에는 좀 더 강력한 상승 추세, 상승 모멘텀의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시기에 좀 더 눌렸을 때에는 좀 더 지켜보시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인 22만 3천 원 라인대에 내려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공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0주차 챌린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추가적인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셔야겠고요. 일단은 저희 CMS 이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1313 챌린지 안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도 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소개해 주고 계신데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좀 전문가님께서 어떤 혜택들 주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을 내는지 그 공략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오전 장에 개장 전에 여러분께 개장 전에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장 중의 시장의 흐름을 한 번씩 체크해 드리고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장 마감 전략,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흐름까지도 정리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어제 공략해 드렸던 CMS 하루 만에 14% 이상 슈팅이 나왔죠. 그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해내는지, 공략에 대한 기법들 오늘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에 대해서 공략하는 기법, 어떻게 이 종목을 선정해 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루 만에 슈팅이 나왔는지 그 기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의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다음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고해 보셔서 하루 만에 급등한 CMS 과연 어떤 식의 전략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지 함께 전략들 받아가셔서 제2의 제3의 CMS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거래일 만이죠. 40%에 가까운 이제 누적 성공률 만들어내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고요. 챌린지 함께 따라오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나눠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시장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10주차 챌린지 이제 2가지 종목도 새롭게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주차 챌린지 두 번째가 아니죠. 이제 4일차 종목들 2종목 제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와 HJ 중공업 2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가장 먼저 한국콜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특히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업종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시장의 부각을 받고 뿐만 아니라 공매도의 영향권에서 좀 더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적을 동반해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공매도의 영향권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가 뭐냐?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근거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면 공매도를 그렇게 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실적을 동반해서 가지고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앞으로에 대한 상승하는 흐름들 함께 해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국내 16% 그리고 중국 5%, 미국 47% 성장을 통해서 올해 실적 자체가 굉장히 견조로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종국의 5%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나서는 이 5%의 비중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K뷰티가 2012년도에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에서 무려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10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수출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수혜까지 가져가게 됐을 때에는 이런 수출에 대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한국콜마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5년도 1월부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12월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가 1월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중요한 게 오늘 장 중에
2025년도 3월 18일에 고가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4% 이상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고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고가 돌파에 시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종목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저항을 맞고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경우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는 확장과 그다음에 수축, 수렴과 확장을 반복을 합니다. 보시면 확장 이어서 수렴 구간 2025년도 3월 31일, 4월 1일 이어졌던 이 수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한번 강하게 터치를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가 이제 여러분 잘 보이시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갈색선 하단선과 상단선인데 이 보시면 이 선이 자체가 살짝 변곡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를 살짝 돌파를 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 볼린저 밴드가 다시 한번 확장 국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따라서 전 고점 돌파, 오늘은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세로 인해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5월달 정도에 한한령 해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특히 화장품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는 4월 달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 음봉 막대 그래프가 커졌다가 다시 한번 축소가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양봉으로 전환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선을 다시 한번 넘기는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MACD 선과 시그널선, 이 주황색 선과 보라색 선은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견조로운 상승 랠리, 당일날의 슈팅은 좀 더 제한되더라도 견조로운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1,500원, 손절가는 61,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HJ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J 중공업의 경우에는 이 최근에 미국이 향후 30년간 해군력을 증가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해군의 경쟁력이 중국에게 따라잡힐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 조선업이 자체적으로 좀 더 조선업을 발달시키기엔 좀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동맹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까지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에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선업의 경우에는 좀 더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 현재 군함이 296척에서 54년까지 381척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게 예산안이 매년 총 예산안이 아니고 매년 300억 달러. 그러면 하나로 약 42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이걸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동맹국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모든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히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미국의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 중에 동맹국 중에 한국과 일본이 유일한데 그 중에서 좀 더 우리나라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 HJ 중공업이고요. 특히 이 HJ 중공업은 미국 함정 MRO 사업이죠. 유지, 정비, 보수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진출 목적으로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 정비 협약이 체결이 됐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이은 세 번째로 미국의 MRO 사업에 진출하게 되는 셈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앞으로에 대한 수혜까지도,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상승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LNG 벙커링선 한 척을 수주에 따냈죠. 제가 그제일 겁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께 조선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중국 벙커링선 2척이 취소가 됐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벙커링선을 유일하게 건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HJ 중공업 앞으로에 대한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빠르게 가격적인 전략,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목표가는 6,900원, 손절가는 5,500원 기준 잡고 1313 채널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0주차 1313 챌린지 오늘 편입해주신 두 가지 종목 이제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한국콜마와 또 조선 쪽에서의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있는 HJ중공업까지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 오늘 이데일리 운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